저는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이런 타입을 클레어센시언트, 잘 느끼는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클레어센시언트는 시공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세션이나 그룹 수업에서도 참여자들의 에너지체를 세밀하게 감지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누구나 가진 잠재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을 신비화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꾸준함만 있으면 누구든지 교육을 통해서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마스터 힐러스에서 제 명상 가이드를 따라 하시는 분들도 몸으로 무언가가 느껴진다는 피드백을 주시더군요. 치유 명상을 하고 나면 이런저런 치유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건강 문제는 먼저 의학적 정신과적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길 바래요. 의학적인 이슈가 없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느긋이 바라보시면 제일 좋지요. 맑은 물과 여유로운 휴식, 충분한 잠, 나 자신에 대한 친절한 배려도 중요하고요. 어떤 치유 증상이 나타날지는 자신에게 필요한 치유가 그때그때 알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크게 보면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더군요. 육체적으로는 마른 기침, 콧물, 따가움, 두드러기, 피부가 빨개지기도 하고 춥거나 더운 현상, 피로감, 몸살, 두통, 어지럼증, 귀에서 나는 이명, 메스꺼리는 느낌, 수면 패턴의 변화, 또 쥐가 난다고 하죠. 근육 경련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통증이나 불편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예전에 수술했거나 다쳤던 곳에 자극이 심하게 갑자기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치유 작업이 진행되면 귀에서 츠 하는 일정한 톤의 파동이 아주 높은 피치로 이어지곤 합니다. 영어로는 하이 피치 버징 사운드라고 하던데 높은 음조의 윙윙거리는 소리라는 뜻이겠죠. 아이들 중에는 매미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파동은 곧 소리이자 형태입니다. 에너지의 파장이 높아지면서 청각 센서에 감지될 수 있겠죠. 또 치유나 명상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는 분들도 자주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머리나 손, 어깨가 저절로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일어나서 몸을 진동시키는 경우 등 다양하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근육이나 뼈를 살살 같이 풀어준다면 에너지가 몸 안을 돌아다니게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엄격한 명상 자세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세가 치유에는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간혹 몸의 움직임을 두려워하면서 이러다 잘못되나 싶어 억지로 멈춰버린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너무 어지럽거나 강하면 일단 들어 눕는 게 좋겠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시고요. 에너지체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면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치유를 시작하기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어딘가에서 한 가지 동작만 계속 반복하라기에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기절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자면 나에게 맞는 치유법, 나만의 영적 여정을 정립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배움과 시행착오의 일부라고 생각돼요. 지금의 저는 인체 에너지를 안전하게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눈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제 스타일로 통합해 나갑니다.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이 필요하니까요.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 제가 깨우친 치유 원리를 4가지로 요약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유익했던 특정 명상법이나 치유법을 지나치게 오래 고수하지 않기입니다. 한 가지를 파고든다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놓친 채로 파편적인 방법을 계속하면
어떤 단계에서는 도리어 방해가 되더군요. 사례를 들자면 육체적인 건강 이슈를 크게 갖고 계신 분이 송과체를 활성화한다며 매일 명상을 하셨는데 제가 치유를 맡게 된 첫날 깜짝 놀랐어요. 에너지체가 전반적으로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송과체만 팽이 돌듯이 따가닥 회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만 돌리세요 했더니 그분도 흠칫 놀라면서 멈추시더군요. 그 자체가 건강을 더 부정적으로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미국분이 기공 박사학위를 하셨다며 외국에서 열린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특정 수행법 하나를 알려주면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따라해보니까 저에게는 그 방법이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에너지체가 상당히 정교하게 발전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어떤 상태인지 관심을 주지 않고 그저 마주칠 때마다 천사의 얼굴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바람에 피해 다니느라 혼났네요. 나중에 그 워크숍에 참석했던 또 다른 분이 저에게 치유를 청해 오셨어요. 자신에게 방법이 맞지 않았음에도 몇 달간 계속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식과 그라운딩이 중요해요. 명상하고 나면 마치기 전에 에너지를 아래로 뿌리내리는 과정을 덧붙여 주세요. 마치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대지에 깊고 넓게 뿌리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육체적인 몸 전체에 두루 통합하기, 오라장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등을 결합합니다. 맑은 물을 마시는 것도 즉각적인 도움이 되더군요. 또 치유와 명상 이후에는 적당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이 안 좋을수록 치유 시간 대비 휴식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치유 초기에 2주 내내 잠만 잔 적도 있고 1시간 정도 치유 작업하면 7, 8시간 자곤 했어요. 점점 더 밸런스가 잡히니까 요즘은 약간의 휴식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종교적 영적인 개념의 빛의 마스터들께 감사의 에너지를 보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나에게 최고 최선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도의 기도 문장이면 충분할 거예요. 세 번째는 포바디 두루 하기입니다. 육체, 감정체, 정신체, 영체의 측면을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며 골고루 작업하셔요. 치유는 반드시 감정을 건드립니다. 오래된 낡은 감정들이 솟구치기도 하고 생각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신뢰와 불신의 감각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의식 성장에만 주력한다면서 이런 감정적, 정신적 이슈를 가벼이 여기는 경우도 가끔 봅니다. 오히려 멀리 못 가죠. 감정이나 육체가 멘탈의 파동을 따라오지 못해서 결국은 밸런스를 깨지게 만드니까요. 심지어 공부가 깊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조화를 이론으로 합리화하거나 삶의 태도를 정당화한다는 느낌도 간혹 받곤 해요. 억눌리거나 무시된 것들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인식하고 통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되돌아올 거예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치유와 영성은 자기 확신의 여정이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열어 두루 배우는 데 주력하고 점차 저 자신의 빛과 그림자 양쪽으로부터 배우고 특히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스승으로 삼습니다. 시행착오라는 스승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배움들이 많더군요. 일정한 성장 단계 이후에는 자기만의 여정 위에서 꾸준히 배우고 통합하면서 자기 확신을 키워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